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 차량을 겨냥한 방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FBI는 이것을 테러 조사로 확대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테슬라 차량을 겨냥한 또 다른 방화 사건이 발생하면서 FBI의 합동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의 대규모 감원과 정부 효율성 부서를 통한 연방정부 축소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테슬라 차량을 훼손하는 이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소유주이자 백악관에 합류해 예산 삭감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론과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 앞에서 테슬라 홍보 행사 도중 우리가 그들을 잡으면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번 방화 공격은 18일 새벽 테슬라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화염병을 이용해 차량을 불태웠으며 최소 1개의 총기를 사용해 3대의 차량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스베가스 도리 코렌 부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격으로 차량 5대가 손상됐고 그중 2대가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검은색 복장을 하고 테슬라 시설에 접근했으며 단독 범행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테슬라 시설 주변의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BI 특별수사관 스펜서 에반스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방화 수사에서 합동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로 이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반스는 이와 같은 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연방법 위반이며 반드시 찾아내 법의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으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편을 회항하도록 명령한 판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판사의 추방 정지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판사는 베네수엘라 갱단 조직으로 추정되는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편의 회항을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급진 좌파의 광적인 판사가 대통령 역할을 하려 한다면 대통령이 살인자와 범죄자들을 나라 밖으로 추방할 권한도 없다는 뜻이 된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처했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판사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입니다. 그는 지난 주말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트렌데 아라구아와 연계됐다고 의심받는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편이 엘살바도르로 향하지 못하도록 회항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해당 항공편이 이미 미국 영공을 벗어난 상태며 보스버그 판사가 이 사안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로라 잉그레이엄 쇼와의 인터뷰에서도 보스버그 판사의 결정을 끔찍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런 결정은 지역 판사가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같은 날 보스버그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심장 수술을 이겨낸 78세 한인 마라토너가 풀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제40회 LA 마라톤이 1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2만 6천여 명의 참가자들 속에서 한인 마라톤 동호인들도 대거 출전해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극복한 러너, 3차례 심장 수술을 받고 20년 만에 풀코스에 도전하는 70대 마라토너 등 감동적인 사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수 한인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은 주요 기점과 피니시 라인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마라톤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3번의 심장 수술을 받고 78세의 나이에 20년 만에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한 정홍택 씨의 사연이 주목받았습니다. 정 씨는 완주할 수만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달리겠다고 했고 예상보다 빠른 5시간 57분 12초 만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지메일과 아웃룩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FBI는 해킹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당국이 지메일, 아웃룩 등 주요 이메일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위험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랜섬웨어는 의료, 교육, 법률, 보험, 기술,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침해한 해커 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 CISA와 연방수사국 FBI는 12일 발표한 경고문에서 이 랜섬웨어가 메두사라고 불리며
처음 발견된 시점은 2021년 6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 사이버 보안 경고는 스탑 랜섬웨어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양한 랜섬웨어 변종과 공격자들이 전술 기법 절차 및 침해 지표를 공개, 네트워크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두 기관은 설명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메두사 랜섬웨어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300건 이상입니다. 해커들은 주로 접근 브로커를 고용해 $100에서 $100만 달러까지 지불하며 공격을 실행하고 있으며 피싱 이메일이나 보안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해 데이터를 탈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랜섬웨어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열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며 이중 인증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어머니가 차에서 잠든 사이 18개월 여아가 차에서 홀로 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18개월 된 여아가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운전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사고는 16일 오후 12시 30분경 쿠크로드의 한 트레일러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코라라는 이름의 18개월 여아로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중 어머니 모건 오티거가 깜빡 잠이 든 사이 차에서 내려왔습니다. 이후 오티거의 남자친구인 카메론 링크가 차를 몰고 진입하면서 아이를 치었고 코라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오티거는 아동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2017년 이후 6차례 마약 소주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링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으나 별도의 중범죄 체포영장이 있어 사건 당일 체포되었습니다. 당국은 사고 당시 오티거가 약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오티거와 링크가 911 신고를 지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스프레이와 롤러 타입의 아동용 선스크린 제품이 리콜됩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적인 소매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되는 아동용 선스크린 제품이 리콜됐습니다. 이에는 유명한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스프레이와 롤러 타입의 제품이 해당됩니다. 특히 자발적인 리콜에 나선 베이비게닉스 제품을 만드는 회사 측은 이 제품은 실질적인 질적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제품의 흠결 가능성에 따라 리콜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주얼 로스코, 월그린, 월마트, 아마존, CVS 그리고 타겟 스토어 등에서 팔리는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비게닉스 측은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스토어에 반환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디어필드 고등학교의 학부모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정책에 관해 연방 법무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디어필드에 거주하는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트랜스젠더 학생 앞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받았다며 연방 법무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니콜 조지아스는 딸이 셰퍼드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위해 여학생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학교 관리자들이 트랜스젠더 학생 앞에서 갈아입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바꾸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해당 대화의 녹음 증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스의 딸은 공포에 휩싸여 울면서 라커룸을 뛰쳐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디어필드 디스트릭 백구는 일리노이주 법률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라커룸과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또한 학생들이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별 공간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스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중립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교의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LGBTQ 옹호단체 센터 온 할스테이트는 이 사건은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오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